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수능 150일 앞두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만 수능에 출제하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수능이 본래 역할대로 학생들의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대통령의 이른바 수능 가이드라인 발언 이후 여당에서 나온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대학 입시는 대학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공정하게 뽑을 것이냐는 공정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학력고사에서 대학 수학능력평가로, 수시로, 정시로 대학 입시는 다원화됐고요. 오늘의 입시체제를 갖추게 된 거죠. 대기업화된 사교육과 식물 공교육의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등골 빠지는 학부모도 새벽까지 학원을 돌아야 하는 학생들도 그걸 지켜보면서 어쩔 수 없는 선생님들 모두 다 알고 있죠. 이렇게 사건 수사하듯 단기간에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을 감사하고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는 걸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교육부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대입 입시 담당 국장이 이례적으로 경질된 데 이어서 오늘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 혼란에 대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지시 이후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이죠. 모두가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각계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도 교육의 방향이죠.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도 부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 민주당 서동용 의원과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함께하는 털어불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도정 소식도 알아보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광양 지역 시민단체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움직임 다시 제기했어요. 네,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온 광양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가 코로나19 이후 다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는 지난주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광양 백운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는데 협의회의 공식 회의는 지난 2021년 4월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광양의 진정한 랜드마크는 백운산과 섬진강이라며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정치권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최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의 경우 50%가량이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사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음에도 활발한 토론과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국립공원 지정이 이루어졌다며 백운산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임산물 채취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만 국립공원에 지정되더라도 주민들의 생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협의회는 조직 정비와 함께 지역 정치권의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어요. 네,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는 와해된 초기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위원회 가입단체들을 다시 결집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정치권과 행정의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코로나 엔데믹을 맞아 조직을 정비하고 활동 초창기 8만 명의 시민 서명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범시민운동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의회는 그동안 선거 때마다 시장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에게 정책 제안을 해왔지만 이 선거 당시 긍정적인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선 이후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며 지역 정치권을 향해서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가장 큰 걸림돌은 서울대가 관리하고 있는 남부학습림 부지의 국립공원 귀속 여부인데요. 서울대 남부학습림은 광양시와 구례군 일대 총 면적 16,175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백운산 지역 서울대 남부학술림은 백운산 권역이 68%로 1,930헥타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백운산 권역의 서울대 남부학습림은 1912년 일제강점기에 공경제국대학 연습림으로 지정된 이후 1946년 서울농대로 넘겨졌고 현재는 이 교육부가 소유한 상태로 서울대학교의 부산
무상 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역사적으로도 백운상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예, 서울대학교와 교육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와 지역 내부 일부 주민들의 설득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협의회 앞으로 어떻게 활동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협의회는 최근 추세가 사유지 비율이 높은 무등산이나 태백산도 국립공원에 지정되고 있어 백운산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협의회는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관련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은 시민활동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국립공원 TF팀을 만들고 조례 제정이라든지 예산 배정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광양시 의회 등을 찾아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고 준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을 꾸준히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부지 지난 2011년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과정에서 한때 무상양료를 추진했지만 당시 광양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환경부가 여수 지역 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구역 중에 금오도와 거문도, 백도 지구 일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어요. 네, 환경부가 여수 지역 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구역 중에 금오도와 거문도, 백도 지역의 일부 2285제곱킬로미터를 오는 2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제3차 공원계획 변경이 지난 4월 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됨에 따른 결정으로 최근 고시됐습니다. 최종 해제 구역은 금오도 지구가 1.25km제곱미터, 거문도와 백도 지구가 0.035제곱킬로미터로 해제 지역 대부분이 여수시 남면 주민의 사유지로 이번 해제 조치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이 다소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해상국립공원 일부 해제 조치와 관련해 지난 2018년 금오도 지구 일부 해제 요구 주민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국립공원 지정으로 지역 주민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에 공원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예, 해상국립공원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주민 수건 사업도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여수시 도서지역 개발 사업 다소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 여수시는 이번 해상국립공원 일부 지역 해제 조치로 거문도 내에 조성할 예정이었던 폐기물 처리장의 신설 사업과 남면의 우악항 전망대 설치 등 그동안 개발 제한 조치로 추진하지 못했던 이 도서 지역들의 주민 수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공원구역 해제 조치와 관련해 지난 5년 동안 여수시가 추진했던 타당성 조사 지역협의체 회의와 대체 편입 부지 확보, 국립공원공단과 산림청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현행 국립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매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제 조치가 주민분들의 재산권 침해, 또 주민 수건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앞으로 이 해상국립공원의 경관 보존과 환경 보호 활동 지속적으로 추진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천에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순천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전동 킥보드 충전 중 화재로 추정되고 있어요. 네, 어제 새벽 0시쯤 순천시 영양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거주자 가족 3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동 주민 8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장비 24대와 소방대원 등 65명이 투입돼 20여 분 만에 화재가 진압됐습니다. 이번 화재는 이 아파트 베란다에 대피하에 있던 3살 난 여아 등 거주자 3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이 집에서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최근 들어 전동 킥보드 충전 과정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매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민주당 서동용 의원,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서동용 의원부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오 계시죠,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한 주간 또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사실 지난주는 제가 이제 외국 출장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예. 근데 갑자기 국회 대정부 질문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외국 출장도 포기하고 네. 대정부 질문에 참여했었습니다. 원내 부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 치르는 대정부 질문이어서 대정부 질문 기간 내내 이제 자리에 앉아서 스크린도 하고 또 질의하는 내용도 좀 점검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 나눌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하나씩 또 풀어보면 먼저 혁신위원장 우여곡절 끝에 선정이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인선이 됐고 여러 과정에서 잡음도 있었는데 어떻게 좀 총평 먼저 주시겠습니까? 지난달에 새신의총을 해서 저희가 당 혁신위 구성을 의결했었어요. 근데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가 조금 늦게 혁신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혁신을 해야 한다는데 당내 누구도 이견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 혁신위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서 다시금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당을 바꿔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김은경 신임 혁신위원장은 원칙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그간 정치권에서 떨어져 있던 인물이시기 때문에 학계죠. 정치권, 예, 정치권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당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텐데 당을 올바른 혁신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경 위원장 낙마 이후에 거론된 분은 다 학계잖아요. 어찌 보면. 예. 근데 그러네요. 왜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좀 늦게 선정이 된 거예요? 지난번 이제 이래경 위원장 때 전철이 있어서요. 예. 내부적인 검증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당내 교차해서 검증하는 과정들을 거치느라고 시간이 좀 늦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인선을 어쨌든 하면서 이기는 당, 유능한 당 강조를 했는데 전권을 혁신위에 얼마나 주느냐, 어떤 결정 권한을 주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겠죠.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가 혁신기구가 우리 당의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걸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지도부로서 혁신기구의 개혁안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혁신위에 정권을 위임하겠다고 약속한 건데요. 그 약속이 잘 지켜지리라고 믿고요. 또 한편 생각해보면 지도부 역시 혁신의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혹여 혁신의 활동 과정에서 지도부와의 갈등이나 논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부가 누구보다도 나서서 이를 좀 막아주고 혁신위에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셔야 혁신위가 확실히 힘을 가지고 혁신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도부도 혁신의 대상이다라는 말씀 이제 주셔서 여쭤보면 며칠이 좀 지나긴 했잖아요. 이제 혁신이 꾸려지고 나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좀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 들리는 거 좀 있으세요? 아직은 구체적 내용을 저희가 듣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김은경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하면서 우선 혁신위 구성과 관련한 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차근차근 좀 풀어나가시지 않을까 조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최근 논평에서 유상범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였는데 민주당의 혁신 최우선 순위는 도덕적 해이와 사법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사례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체포동의안 연속 부결 이 사건을 이제 꼽았어요.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최근 부결이 됐고 당내에서 연속 부결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예. 우선 유상범 수석의 말에 대해서는 그쪽 당부터 잘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꾸 이렇게까지 상대당에 대해서 내부 문제를 가지고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이런 논평들을 계속 내는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단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당초 저희가 이제 가결될 거다라는 견해들이 좀 많았었어요. 맞아요. 이 문제를 두고 특별히 상호 토론하는 자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막상 체포동의안에 보통 구속영장 청구서를 좀 보게 됐을 거 아닙니까? 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내용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런 그 검찰의 수사 방식이 굉장히 편향되고 무리한 수사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순히 통화 녹취록에 의거해서 무차별적으로 구속 수사를 시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건 옳지 않다는 판단이 좀 있었던 것이에요.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해서 계속 정치권을 뒤흔들려고 하는 정치 개혁을 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되게 많았고요. 이 지금 해당 수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윤관석, 이성만 이 의원들이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혐의도 통상의 사건으로 보자면 구속영장을 쳐야 될 정도의 혐의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데 지금 영장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 증거도 없이 한 20명 정도가 연루되어 있다고 자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이요? 예. 한동훈 장관도 그랬고 그 전에도 이제 그 검찰발 보도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누군지 어떤 내용인지 좀 명확하게 밝히지도 못하면서 계속 연루되어 있다는 이야기만 계속 해요. 이제 앞으로 만약 이 사람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20명에 대한 조편동의안을 무차별적으로 보내면 국회가 이걸 다 받아줘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이 좀 있는 거여서요. 저는 오히려 이번 그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사이에 의원들의 생각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고 오히려 부결 쪽으로 많이 돌아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의 구성이라는 것은 여러 정당들이 있을 텐데 뭐 여당 말고요. 민주당을 제외하고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세요? 정의당은 그 불체포 특권 자체를 국회의원의 특권으로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당론 비슷하게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게 근대 의회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의회의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왕정 내지는 집행부에 대한 그 견제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만들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이 권한을 함부로 특권으로 폐마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하고요. 무엇보다도 변호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왜 수사를 구속수사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에 기초해서 이번 문제를 바라봤던 것인데요. 분명히 이번이 이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예. 돈봉투, 그다음에 김남국 코인 사건 뭐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정무적으로 보자면 이걸 이번이 가결시키는 게 더 나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까지 갔던 데는 저희들 나름의 그 민주당 의원들 나름의 좀 고충들이 있었던 점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들의 비판에 대해서 저희가 뭐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과정들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뭐 오히려 가결이 정무적 판단이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지는 것은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발 보도 한동훈 장관의 20명 언급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의도된 정치적 도발을 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분석이 있는지는 제가 아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정말 고도의 정치적 도발을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그 발언을 하자마자 제 주변은 술렁했어요. 술렁였다고요? 그 발언이 나오자 굉장히 막 한숨도 터져 나오고 막 술렁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본회의장에서요? 본회의장에서요.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걸 뭐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제가 느끼기에는 한동훈 장관의 가벼운 입이 어쨌든 이 결과에 영향은 일부는 미쳤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네. 현장에서 판단하시기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를 좀 해보고 원전 오염수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좀 진전이 된 것이요. 정부에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지 일일 브리핑을 지난주부터 하겠다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학적으로 사안을 검증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처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예, 저는요. 지금 원전 핵오염수를 방류하는 나라가 어디죠? 일본이죠. 아니잖아요. 일본이지 않습니까? 안정성에 대한 설명,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거는 그러면 일본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네,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왜 우리 정부가 알아서 먼저 일일 브리핑을 하는 것인지 일본 정부도 일일 브리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지금 일본 측으로부터 자료라도 충분히 받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도 못해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설득시킬 방법도 없는 것인데요.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가 너무 우습고요.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굉장히 좀 창피하다 이런 그 반응들도 많으세요. 정부는 지금 IAEA 결과를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러나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의 답변이나 기타 정부 측 발언들을 보면 이미 내부적으로는 정해놓은 것 같아요. 이제 과학적으로 안전한 방류를 허용한다 이렇게 확고하게 결과를 정해놓고 지금 접하고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하고요. 지금 정부가 우선 해야 되는 거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괴담이다, 헛소문이다 이렇게 겁박하고 무시할 일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취합해서 일본 정부에게 전해주고 답을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줘야 할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고요. 단순히 국익 차원의 문제로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이제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왜 정부가 일본 편만 드는지에 대해 불만도 매우 높다는 거 이걸 좀 정부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것이 진의일까라는 것이 생각이 좀 들던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당에서 광우병 사태에 빗대서 괴담이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브리핑은 안 하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전해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니냐, 검사 범위도 넓히고 자주 하겠다 이야기도 했지 않냐, 요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같이 가는 것이 좀 결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것이 진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불안하니까 일일 브리핑도 하고 그랬을 텐데요. 지금 광우병 사태를 가지고 자꾸 광우병 예를 들어서 자꾸 괴담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 사실 처음에 광우병과 관련한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검역을 사실상 포기하는 듯한 그런 발표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역 주권을 포기하는 거에 대한 반발들, 특히 건강에 대한 좀 불안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해서 광우병 촛불이 벌어졌던 것인데요. 예. 당초 처음에 30개월 올령 그 이상도 소고기를 다 받겠다고 했다가 그 촛불 시위 덕분에 이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이걸 막아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괴담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이 괴담이라고 하는 게 결국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야당을 적으로 돌리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요. 일단 그 자체는 그렇고 한편으로 그래놓고 이제 불안하니까 자꾸 또 일일 브리핑도 하고 막 이러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들, 요구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취합해서 일본 정부한테 전달하고 빨리 답을 다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건데 너무 이제 일본 정부인 것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들이 좀 꼬이고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답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 역할이다. 예.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전남도 이야기를 오랜만에 좀 드리는 것 같은데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동부지역본부 확대 중심으로 도의회에서도 좀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최근에. 예. 어쨌든 통과를 했고 7월에 개청을 한다는 것인데 개편안에 대해서 어떤 평가 좀 주고 싶으십니까? 김용록 지사가 후보 시절에 전남 동북권 천사를 부지사급 혹은 2급 본부장급으로 격상하겠다고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공약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그때 당시에 공약을 내거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요. 전남 동북권은 전남 인구의 47%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첨단 산업이나 관광 등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전남의 행정 문화기관은 대부분 서부권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 행정이 현장과 어긋나고 현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이런 불만들이 많았지요. 이제 전남 동북권은 전남의 경제 관광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에 걸맞는 산업, 경제, 관광의 핵심 부서를 동부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런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발표된 개편안은 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반발이 좀 컸던 거고요. 이번에 다행히 이제 어쨌든 조금 바로잡아져서 이 개편안이 통과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전남 전체의 발전을 위한 조금 균형 잡힌 그러한 그 계획들도 좀 세워야 할 것 같고요. 비전과 방향성도 설정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된 일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에서는 뭐 그나마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서부는 우리는 안 그래도 열악하고 그래서 광주에서 무한으로 도청 이전했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 서부권 국회의원분들과 이야기를 좀 혹시 나눠보셨어요? 아니요, 이번에 이제 나눠보셨어요? 이후에 아직 이야기는 못 나눠봤는데요. 예. 근데 이제 서부 지역이 또 그렇게 주민들이 우려를 표명하시는 건 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동부 지역 역시 그간 지역의 발전과 산업 수요에도 불구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때 신속하게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동부 지역 본부 분리로 인한 행정 공백이나 지역 발전 악화 등의 좀 우려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은 또 별도로 해야 될 거고요. 예. 보다 적극적으로는 전남 전체의 균형 발전에 대한 비전,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줘야 하는 거다. 그동안 전라남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터라브러 민주당 서동용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터라브러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천하람 당협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변호사님? 네, 순천만 정원의 남자 천하람입니다. 예, 아니 순천만 정원의 남자인데 여름 너무 지금 더워요. 괜찮으십니까? 네, 요새 그 순천만 정원에요. 얼음 동굴 같은 게 생겨가지고요. 아, 맞아요. 네, 저도 어제 가봤는데 막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냉동 창고 같은 거잖아요. 냉동 창고라니요. 그런가요? 아무튼 동굴 얼음 동굴. 예. 어제 저녁 무렵에도 가고 그랬는데 해질녘쯤에 가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다닐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취임 100일 맞아서 또 변호사님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포탕 관련된 거. 맞아요. 네. 연포탕 하면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맛도 좋고요. 네. 어떻게 좀 드실 계획이 아직 없어요? 같이? 아니요.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에 이제 그 김기현 대표께서 전남, 광주, 전북 이렇게 예산정책협의회를 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 특히 100일 맞이를 기념하면서 또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 호남 권역에 있는 지자체들부터 먼저 한다라는 거는 아주 좋은 기획이다라고 제가 극찬을 했었고요. 예.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는 제가 경쟁을 했던 당대표 후보였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저도 같이 연포탕 끓여 먹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연포탕이라는 게 말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정작 국민의힘의 당 운영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연대와 포용 탕평이 넘쳐난다고 평가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너무 말만 계속하고 있으면 이건 그냥 낙지 넣고 질겨질 때까지 계속 삶는 거랑 별 다르지 않지 않냐. 그런 취지로 이건 너무 계속 말만 앞서는 구호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럼에도 나오는 것은 뭔가 여지가 있어서인 거예요? 아니면은 없는데 그냥 자꾸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좀 천하람을 포용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은 당에서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모난 사람도 아니고, 실제로 저도 당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지만 또 협력할 건 당연히 당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천하용인이라고 소위하는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내에서 그렇게 포용적이냐 하면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냥 약간 또 특히나 그냥 단순히 그냥 개인적으로 인간 천하람과 잘 지낸다 안 지낸다 이거는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렇죠. 당 운영이 좀 쓴소리도 좀 포용하고 좀 다른 목소리도 다양하게 나오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천하람이랑 손잡고 사진 찍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건 아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당이 좀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 저는 꾸준히 그 말씀 드리고 있고 김기현 대표 만나가지고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번 호남 100일 기념 방문은 김가람 최고위원 때문에 호남행을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아마 일정 부분 영향도 있었을 거 보이고요. 그런 상징성 영향이 때문에? 있었다면 저는 김가람 최고위원의 아주 좋은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꼭 김가람 최고위원 때문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김가람 최고위원 당선되기 전부터도 김기현 당대표실에서 저랑 일정을 도율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미 예정이 되어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엑스맨 관련돼서요. 네. 못한 사람은 제가 아니잖아요 라고 방금 주셨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방송 엑스맨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표 패널로는 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께서 요즘에 자주 좀 나오고 계신 것 같고, 그렇죠. 김재원 전 최고 경우도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네. 거기에 천하람 변호사, 천하람 위원장께서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포함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예. 근데 일단 저는 그런 게 좀 우스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조응천이나 이상민이나 뭐 박용진이나 이런 민주당의 의원분들이 민주당의 주류적인 입장과 다른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때, 네. 저희 국민의힘에 있는 수많은 의원들과 수많은 지지자들이 물개 박수를 칩니다. 예전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금태섭 의원이 당에서 징계를 받느니 마느니 하고 경선에서 졌을 때 어떻게 금태섭도 포용 못하는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이 됐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국민의힘의 주류와 좀 다른 목소리들, 지금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엑스맨이야. 너희는 우리 당을 대표해서 패널이 되지 마.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양당 모두 다 어떻게 되냐면, 무슨 민주당은 정청래, 장경태 이런 분들만 나와야 되고, 저희도 무슨 조수진 있잖아요. 아무튼 주류의 목소리만 얘기하는 분들만 나와야 돼요.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가뜩이나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요즘에 주류의 목소리를 대변 안 하면 우리 당을 대표해서 방송 나갈 자격이 없어? 저는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엑스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총선 시즌이잖아요. 곧 있으면. 네네. 물론 이제 김재원 전 최고 경우야 좀 이야기가 다르겠습니다만. 네. 천하람, 이준석 이 두 분은 지금 공천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그럼요. 호남이라고 하더라도 네. 100% 보장 지금 내놓은 것은 아니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불안함이나 이런 말은 두 분께서 좀 안 하십니까?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주류에 굴복하면은 저희는 공천 못 받습니다. 아하, 오히려. 왜냐하면 제 입으로 이런 말하는 게 굉장히 쑥스럽지만 천하람이든 이준석이든 정치적인 생명력이 있는 이유가 엑스맨이어서. 그래도 아무리 당 눈치도 보죠. 저도 사람이니까 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국민들께서 직접 느끼시기에 괜찮은 얘기도 가끔씩 하네.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존재 이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공천 눈치 봐가지고 애매하게 줄타기 하기 시작하면은 당에서도 쟤들 인기도 떨어졌는데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있나? 더 충성 잘한 사람들 널렸는데 이렇게 되고, 국민들도 쟤네 공천 떨어지는 거 우리가 걱정을 뭐 하려고 해, 그냥 똑같이 충성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극단적으로 당과 당의 주류와 각을 세우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저의 존재 이유를 꾸준히 또 가져가야지만 그게 제가 또 공천을 받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엑스맨인지 아닌지 추가로 스스로 존재 가치를 또 검증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기현 대표 아들 코인 사태 또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 주시겠어요?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 아들이 코인 업체에 다녔다. 저희가 엄청 공격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굉장히 고위직이었고, 또 이 업체가 그냥 단순한 중소기업이 아니라 한국 코인판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가장 큰 업체의 자회사로서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김기현 대표께서 단순히 자신 일이니까 이렇게, 아니면 중소기업에 불과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이거 돌파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거는 조금 더
명확한 어떤 여러 가지 해명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표 리더십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려면은 근데 부족합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하면은 약간 불법 내지는 부당한 행위가 좀 나와야 되긴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든 아들이 그 회사에 다녔고 뭐 그 회사가 NFT 발행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어떤 불법적인 행동에 연루가 됐다거나 내지는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아들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도왔다거나 하는 것까지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데까지 간다면은 이거는 상태가 조금 더 심각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엑스맨은 맞는 것으로.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예.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일 브리핑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비판은 아니 왜 일본에서도 안 하는 걸 우리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해? 물론 안 좋게 보는 분들의 이야기일 텐데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 하실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한국 국내 정치 내지는 한국 국내 여론에 있어가지고 화제가 안 됐다면 이걸 하는 게 생뚱맞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뭐 독보 전력도 아니고 일본 정부도 아닌데 이걸 왜 합니까? 근데 지금 벌써 뭐 천일염 사재기가 됐다느니 뭐 한국 국내 어떤 여론 내지는 경제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정보 공개를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또 가능하면 투명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정부로서는 필요한 어떤 태도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과학적 사실을 자주 제공하겠다. 그리고 수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이른바 투트랙 방침에 나설 거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방류 자체를 반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류 자체를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이제 반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내심으로나 아니면 가끔 가다가 뭐 원희룡 장관이나 이런 분들처럼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같이 막아줘라 뭐 이런 요구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 IAEA의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방류를 하게 됐을 때 이게 국내 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어떤 방사능의 양이라든지 그때 처음 이제 초기 폭발 이후에 어떤 쏟아져 나왔던 방사능 물질에 비해서 오염수가 가지고 있는 방사능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는 대중들께 말씀을 드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고 다만 제가 아쉬운 거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서동영 의원님과 대면에서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과학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에 막 방류를 해도 되는 것처럼 별 문제 없는 것처럼 하는 거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우려를 증폭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 과학적인 내용들을 좀 아주 담백하게 전달하고 정치적인 선입견이나 아니면 일본과의 어떤 외교적인 관계 이런 건 오히려 약간 뒤로 물려놓는다는 인상을 국민들께 드려야 되는데 그 균형 감각을 제대로 못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순천의 전남도 동부청사 들어섭니다. 규모, 인력 최종 확정이 됐어요. 네. 어떤 총평 주시겠습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야 다다익선인데 뭐 만족이 있겠습니까? 네. 만족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동부청사를 조금 더 실질화시키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상대적으로는 배가 부르진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어떤 인원과 기능들이 그래도 조금 오는 거니까 일단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보자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켜만 보자고 하기에는 전남 지역 자체만으로도 좀 동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뭐 자꾸 이런 걸로 돌아가지만은 국회의원들끼리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선거제도 자체가 좀 광역화된 권역에서 이어지기를 좀 바랬는데 지금 그런 논의 자체는 점점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유권자들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남의대 지난주에 김기현 대표 오셨을 때도 당연히 주제였는데 저는 이것도 국민의힘도 회초리 맞을 일이라고 하지만 가장 안 해주기 쉬운 이유가 전남도에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저희가 어떡하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그 자리에서도 나오거든요.
전남과 사실 전북, 경북, 경남을 말할 것 없이 비수도권 자체가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우리끼리 그어놓은 기초자치단체 경계 내지는 전남 동서를 가지고 싸우고 있을 일인가.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좀 각성해야 되지만은 우리 유권자분들께서도 어찌 보면 조금 더 열린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참 여튼 제도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다.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털어보러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남도장터가 6월 말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전 상품 최대 40% 할인 행사에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남도장터가 기획한 6월엔 다 준대이란 이 행사에서 쌀과 과일, 채소, 육류, 가공식품 등 도내 지역 특산품 기본 10%에다 농축산물 20% 할인 쿠폰을 추가로 지급하고요. 또 6차 산업기획전과 전복특별전엔 각각 30% 할인과 매실 기획전 20% 그리고 쌀 가공 기획전에 10% 할인을 통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판매 상품을 품질 관리하여 배송과 기획전 종료 후 품목별 매출 분석까지 철저한 사후 관리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번 특별 할인전을 통해 아무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어려움을 드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남도장터는 지난 5월 현재 전남 지역 1,826개 업체가 입점해 33,217개의 농수축산물을 판매하고 있고요. 이용 해운수만 지금 64만 명이 달하니까 지역 대표 쇼핑몰로 자리를 굳혔다고 볼 수 있죠. 네, 또 전남도가 오는 10월과 11월 전남에서 열릴 제104회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앞두고 대국민 홍보에 나섰습니다. 예, 15년 만에 다시 전남에서 개최될 이 전국체전과 또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사전 분위기 조성에 바빠졌습니다. 단계별로 또 맞춤형 홍보 계획을 세워 이미 전국체전 홍보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지금 광화문 광장과 용산역 일대 대형 전광판에 홍보물이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시군별 경기장과 종목 또 관광지 맛집을 소개하는 카카오톡이나 또 포털 사이트 광고로 전국체전을 소개하고 있고요. 다음 달부터서는 전국을 순회하는 고속버스 차체 양측면에 홍보 이미지를 랩핑해 홍보하고요. KTX와 SRT 객차 모니터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인 장소에도 광고해서 입소문 홍보를 유도하고 나섰습니다. 이 밖에 부산항 축제라든가 또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등 50만 명 이상 운집하는 전국 유명 행사에는 체전 홍보관을 운영하고요. 앞으로 체전이 이제 4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오만큼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홍보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체전의 붐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정부의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 공모에 전국 최다 선정되는 등 농촌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죠.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결과 전국서 134개 마을이 응모했는데 대면 평가에서 108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전남은 29개소가 뽑혀 국비 435억을 확보하면서 전국 최다 선정되는 푸짐한 선물까지 받아냈습니다. 공모했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주민이 직접 마을의 필요 사업을 기획도 하고요. 또 추진에 성사되면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은 주로 빈집부터 노후주택 정비와 슬레이트 지붕 개량, 상하수도 정비의 생활 기반 시설들을 확충하는데 주민 참여도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올해 선정된 29개 마을은 내년부터 4년간 개소당 15억 내에 국비를 지원받아 사전 컨설팅을 거쳐 사업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 전남도가 본격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 대책 마련에 들어갔어요. 예, 그렇죠. 올여름은 코로나 엔데믹과 또 더위가 기승을 부려서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부쩍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안전대책회의를 갖고요. 지역 물가부터 위생 또 수질 관리까지 분야별 대책을 세워 사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00여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요. 구명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등 7종의 4,000여 개 장비를 곳곳에 비치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게 됩니다. 올 도내 해수욕장은 목포 애달도를 포함해서 65개소 중 56개소가 개장이 되는데 다음 달 8일이면 여수 만성리와 목포 율포 솔밭, 또 완도 신지 명사시비 등이 차례로 개장에 들어갔는데 보성 율포 솔밭 해수욕장은 8월 27일까지 최장 기간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또 전남 일자리 종합센터가 상담과 알선, 취업까지 체계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통해서 취업 성공 징검다리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고요? 예, 전남 일자리 종합센터는 올해 취업과 상담 또 알선 4,290건과 구인 구직 만남의 날 2차례, 또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 1차례를 통해 689명의 취업 지원을 성사시켰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 상생발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에서도 200여 개 기업과 구직자 1,768명이 참여해서 86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일자리 종합센터는 그동안 구인 구직 만남의 날부터 기업 탐방이나 또 찾아가는 희망버스, 일자리 박람회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리고 구직자를 대상으로 도내 중소기업 채용 면접 시 지원하는 중소기업 면접비 지원과 또 구직자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도 펴는 등 일자리 지원에 나름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지역경제와 농수축산업 활력 제고, 민생 안정 시책을 담은 예산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본예산 11조 8,099억보다 6.5% 증가한 12조 5,751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눈에 띈 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843억 원을 추가로 적립해서 1,652억 원의 가용 자원을 확보했다는 점이 컸고요. 건전 재정 운영의 기조는 유지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는 과감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1조 5천억 규모의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중 올해 착공이 가능한 해남 솔라시도 수상 공연장과 광양 곡성 구례 관광 스테이 사업 등 이 5개 사업에 72억 원이 신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에 따라 청사 시설 보강과 이주비 지원, 또 구내식당 운영에 25억 원이 반영돼 이제 사업들이 차근차근 추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수 말해 2터널이 오늘부터 통제에 들어갑니다. 보수공사 관계로 23일 저녁 6시까지 통제가 되네요. 인근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